자기 소신껏 인기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 하더라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현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강연자들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제가 오늘은 강연 회사에 들어와서 신입이라서 그런지 궁금한 점이 여러 가지 있어서 네.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네, 좋아요. 오간지 프로덕션의 회사의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성이 오시기도 하지만 네. 5가지 사이를 알아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말 중에 한자 사이간을 쓰는 게 인간, 네. 시간, 공간, 중간, 마지막은 나란 인간을 알아가자 내가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 이거는 임진모 음악평론가님이 힌트를 주신 거기도 해요. 인간이 뭐냐? 우리가 강연업을 하는데 청중하고 강사가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 공간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게 바로 강연이다. 그 다음에 중간이라고 한다면 청중과 강사의 어떤 적당한 중간, 거리가 있을 텐데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을 하는 자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란 인간을 알아가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강연을 다 듣고 새로운 나를 마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 그것이 이제 강연 비즈니스다라고 이름을 잡은 거죠. 그럼 이 강연 시장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저는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제일 돈을 크게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다가 강연 비즈니스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우연히 2011년에 학교 다니다가 노르웨이 라면왕 이철호 회장님의 어떤 강연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 그냥 제가 이게 사업자를 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15년 동안 하고 있고 우리 회사가 하는 일은 이제 강연의 기획, 강사 매니지먼트, 그리고 콘텐츠 개발과 뭐 유통, 여러 가지 강연에 대한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런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강연이 대표님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은 그 업의 본질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강연업의 본질을 삶의 질을 높이는 연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삶을 더 낫게 하는 연결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불특정 다수 대중들, 청중과 전문가의 연결을 통해서 삶의 질을 확보하도록 돕는 게 저는 강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책은 혼자서만 볼 수 있지만 강연은 한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수백 명이 같이 집단 경험을 하는 게 강연의 힘이기도 하거든요.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듯이 한 강연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장애가 있으신 분인데 그분은 한 사람의 강연을 듣고 그분의 제자가 돼서 지금 훌륭한 강사로 성장하셨고 제 책에 인터뷰도 담기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또 사실 현우님도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게 일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연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는 어떤 연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오간지 회사랑 네. 다른 강연 회사 시장들이 많은데 네. 그 두 개의 차이점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강연만 하고 강연에 죽고 사는 그런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재미난 이야기인데 제가 아는 그 김경준 부회장님께서 책에 쓰신 내용인데 우리나라에 쥐가 몇 마리 있는지 제일 정확하게 3일 만에 답을 찾을 수 있는 집단이 누구냐? 통계청 직원도 아니고 생물학자도 아니고 가장 근접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쥐를 마주하면서 밥 먹고 사는 방역업체 직원이나 쥐약회사인 거죠. 왜? 이 사람들은 쥐 잡는 것이 자기의 업이기 때문에 밥 먹고 사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누구보다 진지하게 고민을 할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15년째 강연 비즈니스로 속된 말로 먹고 살고 있는데 강연에 대해서 누구보다 진심이고 누구보다 깊이 있게 고민하는 사람이 바로 저고 저희 조직 구성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다른 회사들도 잘하지만 저희는 강연에 대해서는 그리고 강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제대로 알고 있는 집단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사실 강연 비즈니스가 조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기도 해요. 옛날에 막 그냥 운영되던 연예기획사를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총괄이 선진화시키고 시스템화시키고 체계화시켰잖아요. 그래서 저도 강사 데이터, 뭐 데이터 축적, 여러 가지 어떤 피드백이나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잘 관리하여서 좀 강연 시장도 좀 선진화되는 데 일조하고 싶다는 마음이 제가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강연을 듣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죠. 그 얻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대표님께서. 대체 불가능한 경험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나 만날 수 있는 인물이나 그런 공기들 그런 것들이 현장 강연의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에 강연했었던 것도 토크쇼를 우리가 진행했는데 그 농구 인플루언서 동매님을 보려고 어떤 학생이 청소년이 대구에서 혼자 KTX 타고서 금천구로 온 거잖아요. 근데 왜냐면은 그 동매님을 만나고 싶고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그게 유일한 어떤 통로였던 거죠. 매개체였던 게 우리 강연이었던 거죠. 뭐 베일에 쌓여있는 어떤 인물이 아주 먼 외딴 그 땅끝 마을에서 강연회를 한다 해도 저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을 되게 존경한다면 휴가 내고 몇 시간을 운전해서 찾아갈 거거든요. 대체 불가능한 경험을 하고 싶어서 강연장을 찾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사람들이 보게 될 텐데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저는 강연 시장을 조금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자기 소신껏 인기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 하더라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현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강연자들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좋아하고 트렌디한 주제만 쫓다 보면은 청중한테 아부할 수도 있고 자기가 생각과 좀 반하는 얘기를 하면서 인기를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물론 하나의 선택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좀 싫어하거나 따갑거나 외면을 받을지언정 그런 분들이 자기 얘기를 소신껏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고 또 한편으로 청중도 나랑 다른 목소리를 갖고 있는 강연을 들으면서 그냥 외면하고 경멸하고 혐오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자기 삶을 한번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청중들의 수준 혹은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이 정착되는 그런 강연 문화를 한번 죽기 전에 만들면 어떨까? 아, 네. 신입으로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네. 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